네, 소프트웨어 공학 5번째 강의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사용 사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구 분석에 대한 걸 했는데, 요구 분석을 할 때 시스템에 담을 기능을 찾아보는 여러 가지 방법을 했었죠. 뭐 예를 들면 설문을 한다든지, 또 브레인스토밍 한다든지, 또 사용자를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관찰해 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다 사용자가 원하는 시스템에 갖춰야 될 기능을 찾는 거죠, 그죠? 근데 그 기능을 찾을 때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UML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그 사용 사례라는 걸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번 학기에 여러분 프로젝트 할 때 요거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사례를 찾아내는 방법, 사용 사례가 뭔지, 어떤 게 사용 사례가 될 만한 건지, 그런 걸 좀 잘 이번 시간에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루는 거는 우선 사용 사례가 뭔지를 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 사례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걸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핵심은 요거예요. 사용 사례 다이어그램 안에 있는 몇 가지 요소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려진 걸 이해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릴 때 그 뜻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 사용 사례를 찾아낸 사례를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 사용 사례를 작성하면 몇 가지 이점이 있다. 시스템 개발자와 고객 사이의 요구를 이해하는 수단이 된다. 또 예외적인 케이스를 개발자한테 주지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대략적인 목표 기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사용 사례라는 거는 어떤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만드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유저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그걸 찾아내는 게 바로 사용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케이스들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 유드림에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는 시스템, 이런 거 보면 그 안에 사용하는 케이스들이 뭐뭐 있죠, 여러분들? 뭐 있습니까? 유드림 안에. 사용자? 성적 보는 기능. 그 성적 보는 것도 하나의 사용 사례고, 그죠? 또, 뭐 있습니까? 강의 평가. 그것도 또 다른 사용 사례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다른 어떤 유수한 사용하는 케이스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수강 신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강 정정하는 거. 또 뭐 있나? 주소라든지 여러분 사진 바뀌면 어떤 신상적 그런 수정하는 그런 것도 있죠. 또 뭐 있습니까? 휴학하는 거죠. 휴학하고 복학하는 거, 그런 것도 다 거기서 하는데 다 다른 형태의 어떤 사용 케이스들이죠. 그죠? 그런 걸 찾아내는 게 이 사용 사례의 뜻입니다. 만약에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이, 역할이 학생만이 아니라 교수님들도 유드림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교수님도 사용하는 유드림의 유스 케이스는 학생이 사용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은 성적을 보는 입장이고 나는 성적을 입력하는 입장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들 면담하는데 그 면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다든지, 또 내가 이제 수강하는 학생이 몇 명 있다면 그 리스트를 보고 출석부를 찍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교수라는 사용자로서의 사용하는 사례죠, 그죠? 그런 걸 찾아내는 게 여기서 사용 사례에서 할 일입니다. 자, 여기 용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액터. 액터라는 거는 시스템과 상호 대화하며 사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유드림 학사 지원 시스템 같은 경우 학생이라는 액터가 있고
교수라는 액터가 있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유드림 쓰는 또 다른 역할의 어떤 그 유저가 또 누가 있을까요? 교직원이 또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게 다 액터입니다. 그 다음에 액터는 이제 주 프라이머리 액터가 있고 세컨더리 액터가 있는데 주 액터는 그 시스템을 주로 이용하는 메인 유저 그걸 우리가 주 액터라고 합니다.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액터는 뭐냐면 예를 들면 그 시스템을 뭐 관리한다든지 우리 그 정보 관리실 사람들도 유드림을 이용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주된 액터가 아니라 보조 액터, 세컨더리 액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골이라는 건 이제 액터가 달성하는 성과인데 사용자가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고 싶은 어떤 작업의 목표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유드림을 이용해서 뭘 하고 싶어요? 아까 유스케이스하고 거의 비슷한데 여러 가지 수강 과목, 수강 등록을 한다든지, 그죠? 수강 신청을 한다든지, 신상 정보를 본다든지 이런 게 하나의 목표죠, 그죠? 그래서 대개 보면 유스케이스 하나에 대해서 하나의 단일 목표가 분명히 세워져요, 그죠?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액터하고 시스템 사이에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 여러분들 보통 수강 신청 인터랙션을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어떻게 하죠? 로그인을 했다 치고 로그인한 다음에 여러분이 수강 신청하려면 그때 어떤 인터랙션 하는 과정 나하고 유저하고 시스템하고 인터랙션 하는 과정을 시나리오 한번 같이 써봐요. 어떻게 하죠? 강좌를 우선 쫙 검색해보고 그러니까 강좌 검색도 어떻게 보면 유스케이스의 하나의 큰 덩치예요. 근데 내가 어떤 강좌를 하나 마음먹어서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과목을 수강 신청할 때까지 어떤 인터랙션은 어떻게 돼요? 선택된 과목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신청할 때 그 인터랙션을 어떻게 하지? 우리 유드림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표에 갖다 그냥 끌어놓으면 되나요?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되나요? 신청 버튼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신청 버튼 누른다는 게 하나의 그 유스케이스 안에 시나리오죠, 그죠? 그 다음에 신청 버튼 눌렀으면 시스템은 어떻게 반응해요? 분명히 화면에 뭘 띄워주거나 뭐 어떻게 하지, 뭐 변화를 주죠. 어떻게 주죠? 응? 나 안 써봐서 몰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게 메시지 창이 떠요? 어떤 과목에 대해서? 그게 바로 시스템의 반응이죠, 그죠? 그 다음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그 창에 확인이라는 게 있어요. 취소나 확인하는 거. 예, 그 확인을 누르면 비로소 완성되는 거죠. 그 유스케이스가. 그런 이 유스케이스에서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자와 시스템 사이에 어떤 인터랙션이 오갔는지를 파악하는 게 바로 유스케이스를 찾아내는 겁니다. 알겠죠? 어떤 얘기인지.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요약 목표, 사용자 목표, 서브 기능 이렇게 있는데 시스템이 커지면 그 목표도 레벨이 큰 목표가 있고 좀 중간 단위 목표가 있고 작은 단위가 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하는 정도의 프로젝트의 규모라고 그러면 되게 그냥 원 레벨로 다 끝날 거예요. 한 유스케이스, 한 레벨로, 한 목표 뭐 이렇게 해서 되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액터라는 거. 아까 우리 액터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시스템을 사용하는 외부 유저들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액터는 사용자의 어떤 역할이다. 구체적인 사용자는 여러 명이지만 역할은 하나로 모여있을 때. 지금 여기 앉아서 수강하는 모든 학생들이 다 우리 도서관 시스템의 입장에서 보면 열람자죠, 그죠? 그리고 도서관 우리 인터넷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 검색하고 내가 책을 예약하고 그런 기능들. 그런 거는 이제 도서관 시스템에 있는데, 하여튼 이 도서관 시스템의 중요한 또 하나의 유저가 사서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사서는 왜 도서관 시스템 그러니까 도서관의 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색인 시스템인데
그거를 왜 이용할까? 여러분들은 책을 빌리고 싶은 책을 찾기 위해서 이용하는데, 이 도서관 사서는 왜 이용하죠? 관리하고요. 새 책이 들어오면 그 정보를 입력하고, 또, 연체한 학생들한테는 연락하기 위해서 연체자 리스트를 뽑아놓는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시스템 받기 필요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유저를 우리가 액터라고 합니다. 여기 액터 인스턴스라는 건 이제 이 액터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개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역할은 하나라는 거죠. 그죠? 도서관 열람자라는 역할, 그 다음에 도서관 사서라는 역할. 혹시 한 사람의 객체가 양쪽을 이용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럴 수 있죠. 그죠? 사서가 내가 사서에 관한 유스케이스 쓰다가 내가 열람자로서의 어떤 유스케이스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역할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 거는 이 개체의 사람이 아니라, 인스턴스가 아니라 이런 역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액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 외부에서 사용하는 사람을 얘기했는데 사람 아니고도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시스템 밖의 요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기 도서관 시스템이 학교 웹페이지하고 연결되어 있다. 학교 웹페이지라는 시스템은 또 따로 있는 거죠. 도서관 그 웹페이지 그 시스템 말고 학교에 뭐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연체료는 어떻게 내게 돼 있나요 지금? 돈으로 갖다 내? 아 그렇게 페널티는 그냥 현금으로 갖다 내네? 연체 대여를 못하게 대여를 못하게 하고 그 뭐 연체료를 받지는 않아요? 네, 만약에 연체료를 받는 거를 기능을 했다 그러면 이 시스템하고 뭔가 고지서 시스템하고 연동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스템하고 연동된다면 시스템 밖에 있는 또 다른 연동되는 시스템은 뭐예요? 그거는 액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도서관 시스템과 학생 정보를 알리는 학사 정보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학사 정보 시스템은 분명히 이거하고 연동되는데 외부에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터를 생각할 때 항상 사람만이 아니라 이 시스템하고 연동되는 외부에 있는 어떤 요소 이걸 생각할 때 외부에 있는 요소를 액터로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 사례. 아까도 얘기했죠. 사용 사례는 뭐예요? 액터들이 이 시스템을 어떤 형태로 사용하느냐, 어떤 서비스를 받느냐, 이런 내용이죠. 그죠? 예, 우리는 지금 이 유스케이스라는 영문을 그냥 바로 거의 직역해서 유스케이스, 사용 사례 이렇게 쓰는데 다른 책에 보면 그냥 영어 발음을 그냥 한글로 그대로 옮겨가지고 use case 이렇게 쓴 책도 좀 있고 어떤 책은 우리말로 아주 쓰임새라는 말로 그 단어를 쓰는 게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쓰임새. 그죠? 이 시스템이 외부에 있는 유저한테 어떤 쓰임새가 있는지 그런 걸 나타낸 거죠. 근데 나는 쓰임새를 쓸까 이걸 쓸까 그러다가 어떤 사용하는 케이스라는 의미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썼는데 하여튼 다 같은 말로 생각하면 돼요. 유스 케이스, 사용 사례, 그 다음에 쓰임새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용 사례 안에는 사용 사례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사용하는 액터하고 밖에 있는 요소하고 시스템 사이의 어떤 인터랙션하는 대화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시나리오처럼 나타낸 게 사용 사례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보면 꼭 이렇게 정상적으로 성공하는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실패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중간에 잘못해가지고 기간 선택을 잘못해서 오류로 끝나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도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연체 통보를 하는 도서관 사서가 쓰는 유스 케이스인데 연체 통보 메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선택창에 디스플레이하는 기간,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체된 사람을 내가 리스트를 뽑고 싶을 때 기간을 선택했는데 그 기간 선택을 제대로 했으면 연체자 리스트가 디스플레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연체자들한테 이메일이 간다든지 문자가 간다든지 그런 유스 케이스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이제 기간을 선택을 잘못했다. 뭐 예를 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끝나는 날이 더 길어야 되는데 더 앞이 됐다든지 이러면 선택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다른 시나리오가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오류 혹은 예외적인 시나리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사용 사례에 표현하는 거. 아까 우리 사용 사례는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주로 액터, 외부 요소한테 보여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시스템 밖에 있는 액터한테 드러나는 얘기니까 시스템 안에 있는 어떤 뭐 자세한 계산이라든지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어떤 가동 시간이라든지 반응 시간 이런 거는 유스 케이스에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그죠? 저런 거는 시스템 사용자한테 감춰져 있는 거고 우리가 유스 케이스 안에 시나리오 쓰는 거는 아까 우리 여기 잠깐 얘기했지만 수강 신청할 때 사용자가 뭘 클릭하면 시스템은 어떤 팝업 화면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확인 버튼 누른다든지 이런 것만 유스 케이스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자세한 건 언제 써? 나중에 우리가 설계 단계에 가면 설계 단계에 어떤 유스 케이스 하나가 어떤 모듈로 이제 될 텐데 그 모듈 안에서의 어떤 일들을 쓸 때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거는 전부 사용 사례에서 적합한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거기까지 우리 사용 사례를 설명했는데 혹시 질문 있나요? 사용 사례 뭐 어떤 건지 좀 감이 잡히나요? 인터넷 쇼핑몰 많이 써봤을 텐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몰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용 사례가 있을까요? 한번 주문 또 로그인 또 장바구니에 뭘 넣는 거 또 검색도 뭐 이게 카테고리별로 나눈 거를 뭐 검색해 본다든지 아니면 상품명을 치면은 그게 바로 뜬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배송 같은 거 확인하고 뭐 이런 것도 또 다른 기능이죠. 그죠?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유스 케이스의 좋은 단위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 사례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았으니까 사용 사례의 사례를 표현하는 몇 가지 스타일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사용 사례가 이제 보통 시스템 만들면 뭐 10개, 20개 뭐 작은 시스템 그렇지만 어떤 건 큰 거는 뭐 100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한목에 볼 수 있는 어떤 그 목차 같은 성격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사용 사례 다이어그램이에요. 요거는 사용 사례의 자세한 거를 시나리오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사용 사례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줘요. 액터가 있고 어떤 액터가 어떤 유스 케이스를 쓴다. 또 유스 케이스 사이의 관계는 뭐다. 이런 것만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게 사용 사례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비정형 사용 사례, 정형 사례는 요거는 사용 사례 안에 있는 그 시나리오를 쓰는데 그 쓰는 방법인데 그냥 말로 쓰는 걸 우리가 비정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많이 안 써요. 대개 우리가 이렇게 정형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 시나리오, 요 사용 사례는 누가 관련되는 액터다. 또 전제 조건은 뭐다. 그 다음에 그 발생되는 이벤트가 뭐다. 그 다음에 예외적인 이벤트는 뭐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쓰는 걸 우리가 포멀한 정형화된 사용 사례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젝트 나중에 그 사용 사례를 어떤 양식에 의해서 쓰게 되는데 그거를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용 사례 다이어그램. 네, 사용 사례 다이어그램은 시스템 전체에 나와 있는 그 사용 사례들이 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요. 이렇게 하원으로.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게 이제 사용 사례의 이름인데
이제 나중에 우리 그 다음 주쯤에 이 사용 사례 같은 걸 그리는,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도구, 스타UML을 같이 우리 밑에 가서 실습을 해볼 건데, 어떤 거는 이렇게 사용 사례 이름이 이렇게 있고, 어떤 거는 사용 사례 이름이 여기다가 적혀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하여튼, 사용 사례의 의미는 이렇게 타원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거의 이름을 뭐 이 안에 쓰든지 여기 밑에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 안에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왼쪽에는 이 액터입니다. 액터. 그래서 이 사용 사례를 쓰는 유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도서관 사용자, 대출자는, 도서 대출자는 유스 케이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람, 스틱맨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아까 내가 액터를 얘기할 때, 액터가 꼭 사람만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그 시스템 밖에는 또 다른 어떤 다른 시스템하고 이거하고 연동한다. 그러면 다른 시스템도 얘하고 주고받는 유스케이스가 있을 텐데 그 다른 시스템도 똑같이 이렇게 사람 스틱 모양으로 표현해요. 예를 들면 도서관 시스템하고 다른 여러분이 뭐 연체료를 내는 뭐 학생의 뭐 등록금에 나중에 뭐 연체료 같은 게 포함되잖아요. 등록금에 관련된 어떤 시스템이 이거하고 연동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등록금 관련된 시스템은 저렇게 액트로 표현돼야 돼요. 이 표현이, 이 심볼이 다 표준화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툴이나 다 이렇게 그립니다. 예전에 내가 어떤 책을 쓸 때 저거를 잘 그려가지고 보내줬더니 이게 편집자가 보기에는 이게 모양이 안 좋은가 봐. 그래서 이쁘게 사람 모양으로 해가지고 다 바꿔놨던데 UML에서는 그렇게 안 씁니다. 그냥 이렇게 스틱 막대로, 스틱맨으로 표현해요. 이게 지금 액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사례고, 그 다음에 여기 액터와 사용사를 연결하는 선이 있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 액터가 이걸 사용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마지막에 사용 사례가 또 다른 사용 사례와 의존하는 다른 사용 사례의 관계. 이거는 뭐냐면 다른 사용 사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거를 뒤에 가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 사례 다이어그램은 결국 요약 다이어그램이죠. 그죠? 사용 사례가 시스템에 뭐가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마치 우리 책에 있는 목차와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예, 여기 지금 우리가 유스 케이스를 찾아내기 전에 여기 액터를 분리하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사용사례 다이어그램을 그리려면 제일 먼저 찾아낼 게 액터를 먼저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외부에는 사람이라든지 요소가 뭐가 있는지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액터가 이 시스템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무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뭐 도서관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책을 검색할 수 있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대출할 수 있는 목표, 반납할 수 있는 목표,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도서관 사서는 책을 검색한다든지, 이게 뒤에 빠졌다. 도서를 정보를 입력하는 거겠죠. 그죠? 도서 정보를 새 책이 오면 입력해야 되니까, 책인에다가, 그 다음에 타 도서관에다가 어떤 열람을 요청하는 거라든지, 이런 기능이 사서에 대한 목표겠죠. 그죠? 그래서 각 목표마다 유스케이스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고 한 개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선은 이 어떤 사용자가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어떤 고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스케이스 하나하나를 그 비슷한 규모로 찾아내면 됩니다. 네, 여기 지금 예제 하나 나와 있는데 도서관 시스템. 도서관 열람자가 있고 도서관 사서가 있고 열람자들은 대출, 검색, 예약. 그 다음에 사서는 도서 등록, 색인 작성. 아까 타 도서관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 빠진 게 사서가 연체한 사람들에 대한 동칭을 해야 될 텐데 뭐 그런 것도 뭐 여기 필요하겠죠. 그죠? 우리 그 인터넷에 중앙도서관 찾아보면 요 기능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요거 말고 또 다른 거 있나요? 다른 거 있나?
도서관에 책이 없다. 그러면 근데 그 열람자가 이 책 좀 사주세요 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만약에 더 필요하면 나 이 시스템에 그걸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에 신청하는 게 필요하겠죠. 또 뭐 있나요? 여기 없는 거. 연장 신청. 아, 그것도 필요하겠네요. 이 예약하고 다른 거니까. 도서 연장하는 거. 지금 대출하는 도서의 연장. 또, 신착 도서를 여러분들은 다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나요? 아, 그런 기능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좋겠던데, 내가 어떤 에리어에 IT 도서가 새로 들어오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달라는 그런 기능, 신착 도서 안내 기능이라든지 자동 문자 기능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던데 여기에 포함시켜도 되겠죠. 요즘에 도서관 굉장히 우리 편리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좀 그거는 너무 미안해서 많이 신청 못 하는데 요새 도서관이 우리 학교 다른 학교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찾아가는 대출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내가 여기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 웹페이지에 이 도서를 내가 좀 빌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딱 클릭하면 그 책을 지정하고 그러면 거기 사서가 몇 날 몇 시에 내 방으로 갖다 줘. 나 너무 황송해서 많이 못 시키겠던데 내가 처음 바쁠 때는 좀 신청을 하는데 그렇게 갖다 주고 우리 국내 도서관들이 다 이렇게 대학 도서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찾는 자료가 다른 대학에 있으면 다른 대학에 있는 책도 빌려줘요. 그런 것도 한번 신청을 해보세요.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우리 IT 강국이라는 걸 판가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 가운데 내가 외국 가서 이렇게 서비스를 잘해주는 도서관을 본 적이 없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거는 요거는 뭘까요? 다른 시스템인데. 아까 얘기했던 수강 신청 시스템이죠. 그래서 학생은 강좌 이게 수강을 등록하는 거죠. 수강 신청을 하고 과목 정보를 찾고 교무처 직원은 학사지원실 직원은 강좌 개설을 추가하고 과목 추가하고 교수님들 성적 입력하고 과목 정보 찾고 학생 리스트 같은 것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졌나요? 그죠? 이 왼쪽에 있는 강좌 개설 및 추가하고 과목 추가 요거는 다른데 어떻게 다르죠? 이게 좀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여러분의 의미를 알고 써야 되고 나중에 정의할 때도 거기에 적합한 단어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밑에 있는 거는 커리큘럼이고 이거는 뭐예요? 강좌. 이 소프트웨어 강좌 두 강좌가 있잖아요. 01 강좌, 02 강좌. 그거 다 시간이 다르고 강의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표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거. 자, 그러면 사용사의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리는지 알겠죠? 액터를 그리고, 그러니까 이 다이어그램 그릴 때도 순서가 있는데 여기는 액터를 제일 먼저 그리고 찾아내서 그 다음에 이 액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유스 케이스를 나중에 하나씩 찾아내서 그리면 돼요. 이거 좀 복잡한 게 나와 있는데 이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예제인데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동네 비디오 가게가 비디오 대여하고 반납하는 거 관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있죠, 그죠? 그런 거라고 하면 여기 이제 비디오 대여점의 알바생이 크악이고 그 다음에 매니저는 이게 주인이에요, 주인. 그래서 그 알바하는 학생 점원이 새 고객이 오면 저기 edit customer profile이라는 건 새 고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수정하고 그런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왼쪽에 있는 렌트 비디오하고 리턴 비디오. 그러니까 비디오 대여하고 반납하고 이런데요. 그 다음에 매니저가 중요한 거는 이제 비디오 새로운 게 출시됐을 때 그 비디오의
그 바코드 붙여가지고 어떤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무슨 타이틀의 테이프다, 또 뭐 주연이 누구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입력돼야 된다 그러면 애드 비디오에서 그런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시나리오에 넣으면 되고, 그 다음 리타이어 비디오는 뭘까요? 리타이어. 비디오 테이프 오래 쓰거나 DVD 오래 쓰면 좀 이렇게 낡아가지고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폐기 처분하기 전에 뭐 이 시스템에서 삭제하는 그런 기능 다 됐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extend하고 include 이런 내용이 이제 뒤에 얘기할 유스케이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뒤에 가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다시 이 슬라이드로 와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유스케이스들은 그 이름만 보면 알겠죠? Parental Authorization, 이거 뭘까요? 미성년자들이 19세 그 관람 불가, 그거 빌려가려면 예를 들면 부모님이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럴 때 부모님의 휴대폰 번호 같은 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19세가 만약에 들어와서 정보를 저장할 때 예외적인 케이스로 부모에 대한 정보 연락처를 지원한다는 유스 케이스가 따로 필요하다면 이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확장 관계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죠? 이 비디오를 팔거나 아니면 비디오를 반납하거나 대여할 때 우리 비디오에 대한 정보를 바코드를 입력하죠. 바코드 입력하는 유스 케이스가 요거 있는 거예요. 근데 바코드를 스캔해서 입력하는 거하고 그냥 바코드 스캔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나와 있는 그냥 아이디를 그냥 키보드로 쳐넣죠, 그죠? 그래서 그런 유스 케이스가 따로 있는 거고, 요거는 요 유스 케이스가 어떤 상속을 의미하는 건데 나중에 우리 객체 지향을 얘기할 때 이 유스 케이스가 요거의 어떤 그 특별한 스페셜한 케이스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인가요? 우리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했는데 그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안에 세 가지 요소 기억합니까? 뭐뭐 그러죠? 액터 또 사용 사례 또 관계, 사용 사례 사이의 관계, 그렇게 세 가지를 적으면 돼요. 사용 사례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겠습니다. 확장과 포함 관계. 이 확장이라는 거는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유스케이스와 유스케이스 사이의 어떤 두 개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예외 사항을 나타내는 관계, 또 이벤트를 추가하여 다른 사례를 확장할 수 있고 시작 조건과 종료 조건이 필요하다. 아까 우리 그 비디오 대여점의 것 중에 요거 봤죠, 요거. 요게 이제 익스텐드 관계인데 보통 그 비디오 가게에 고객이 오면 새 고객이 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정보, 최소한 전화번호 뒷자리라든지 또 그 사람의 주소라든지 연락처는 적어 놓겠죠, 그죠? 그래서 그 입력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고객 중에 19세 이하가 왔다, 미성년자가 왔다 그러면 분명히 부모에 대한 정보를 적어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유스케이스 모두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19세 이하가 왔을 때 요 유스케이스가 실행되는 예외 상황을 표현할 때 저런 관계를 쓴다는 거죠. 예외 상황을. 지금 요 앞에 있는 비디오 대여점에 관한 예 말고 뭐 다른 걸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 지금 도서관 시스템에서 책을 대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책 대출하는 유스케이스가 여기 쭉 나오겠죠. 여러분들 책 대출하려면 어떤 유스케이스로서, 여러분들 직접 쓰지는 않았겠구나. 거기 도서관에서 일해본 사람은 아마 알 텐데, 여러분들 책을 대출하려고 가져가면 그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어떻게 하죠? 그 시스템하고 어떻게 인터랙션 합니까? 일단 시스템에 뭔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바코드 입력하죠. 바코드 스캔하면 그 다음에 화면에 뭐가 뜨죠? 뭐가 뜨나요? 왜 엑셀 창 같은 거 이렇게 떠가지고 무슨 책을 언제까지
누가 밀려간다는 게 화면에 뜨죠. 그죠? 뭐 그러면 아마 끝날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연체가 많이 돼가지고 대출이 금지된 상태다. 그러면 다른 어떤 시나리오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대출 금지됐으면 이게 스캔돼서 이 책이 언제까지 대출되는 게 아니라 대출을 중지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이 학생에 대해서 뭐 연체에 대해서 사실을 통보한다든지 아니면 연체를 받는다든지 그런 시나리오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익스텐드, 확장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스 케이스가 예외적인 조건 때문에 확장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벤트를 추가해서 다른 사례로 확장된 거. 그래서 여기 그 시작 정보와 종료표는 뭐냐면 이 학생이 대출 금지가 됐는지 아닌지를 체크해보는 어떤 체크하는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체크해서 만약 아니라 그러면 이쪽으로 점프할 수 있게. 네, 그 다음 포함관계. 이 포함관계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뭐냐면 두 개의 유스케이스 사이에 공통되는 시나리오의 일부분이 있다. 그러면 중복된 거죠. 그죠? 그 중복된 거를 제거해서 마치 함수 호출처럼 별도의 유스케이스를 정의해서 그걸 갖다 오게 하는 거. 자,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 지금 책의 대출을 연장하는 유스케이스하고 책을 대출하는 유스케이스하고 우리가 보통 연장할 때 이 책을 내가 그 대출하고 있을 때 중간에 누가 미리 이 책을 예약했으면은 우선권이 누구한테 있나요? 예약한 사람한테 있죠? 아닌가? 어떻게 돼 있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출 중인데 이 대출 중일 때 처음에는 그냥 정해진 날짜에 반납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누가 예약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보다 대출 예약한 사람이 먼저 우선권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대출을 연장하기 전에 예약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책을 대출하려고 그럴 때 내가 도서관에 어떤 책이 꽂혀 있는데 이거를 뽑아가지고 갔을 때 그 책을 예약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예약한 사람이 우선권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책 대출하기 전에 예약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예약 체크하는 기능은 양쪽에 다 시나리오로 공통되어 있는데 이걸 뽑아가지고 따로 정의하는 게 포함관계입니다. 마치 함수 호출하고 비슷하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함수가 수액에다가 여기 있는 갖다가 다시 리턴되는 그런 거하고 유사합니다. 자, 이해가 돼요? 포함관계, 확장관계? 질문 있나요? 혹시? 자, 확장관계, 포함관계 차이인데, 이 화살표 방향이, 이게 내 책하고 또 다른 책하고 또 다르고, 여기 좀 잘못 나와 있는데, 화살표 방향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그냥, 이 화살표 없이 그냥 선으로만 그릴 수도 있는데, 이 위에, 화살표 위에 반드시 이런 표시를 해야 돼요. 관계에 대한 표시요. 여기, 더블 브레이킷, 앵글 브레이킷 하고, include, 요게 포함 관계고요. 그 다음에 확장 관계는 이렇게 extend라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포함 관계는 목표 사용 사례가 어떤 구동하는 조건이 출발 사용 사례에 기술된다니까, 여기에 이쪽으로 간다는 어떤 조건이 여기에 저장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확장 관계는 확장이 적용되는 조건이 확장 사례에 기록돼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확장되는 조건, 이 책 대출할 때, 이 책 제출을 하는데 어떤 조건에 이게 수행되는지는 여기에 기술돼서 여기에 어떤 확장되는 조건이, 예외 조건이 여기에, 시나리오로 적혀집니다. 자, 그게 두 개의 두 가지 유스케이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유스케이스 안에 있는 시나리오를 어떻게 적느냐, 그것만 남았는데, 이렇게
비정형적으로 그냥 말로 이렇게 소설처럼 쓰면 잘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지 않죠, 그죠? 여기 보니까 책을 분실했을 때의 사용 사례인데 도서관 사용자가 책을 분실했다는 것을 사서한테 보고하면 사서가 기록을 인쇄하고 사용자한테 배상금을 요청, 연체료겠죠? 책을 분실한 배상금이겠죠? 그리고 그걸 사서가 결정하고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 이게 지금 유저하고 시스템을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가 조금 말로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일목요연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좀 도표화해서 목표가 뭐고 그 다음에 누가 이 유스케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액터인지 사용자인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전 조건 로그인이 돼 있어야 책 대출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로그인이 된 상태가 시작 사전 조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성공된 후에는 책이 예약될 수 있어야 되고 실패한 경우에는 여기 예약 안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이 성공 시나리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책을 예약하기 위해서 로그인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인이 제공되면 책 이름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은 일치하는 책을 찾아가지고 리스트 형태로 쫙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예약이 되고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 지금 시나리오 문장 중에 주어들이 뭐하고 뭐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하고 뭐죠? 사용자 아니면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보면 인터랙션은 뭐예요? 사용자가 메뉴를 누르거나 뭘 클릭하면 버튼을 클릭하면 시스템은 뭘 보여주거나 아니면 뭘 저장하거나 어떻게 해서 사용자한테 리스폰스를 하면 사용자가 또 그 다음 액션을 취하고 또 리스폰스하고 이렇게 이게 대화죠. 인터랙션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써야 돼요. 나중에 이제 이걸 우리가 써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잘 하면 좋겠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여기서 아예 사용자 여기는 시스템 시나리오 1 사용자가 어떻게 하면 시나리오 2는 어떻게 하고 3번 사용자가 어떻게 하면 4는 시스템이 어떻게 하고 이렇게 컬럼을 나눠서 쓰는 건 훨씬 더 유용하게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여긴 오류에 대한 거 그러니까 패스워드가 정확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시스템에 내가 예약하는 책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 조금 변형적인 거 여기서는 지금 사용자가 책의 이름을 가지고 책을 검색했는데 저자라든지 주제어를 입력해서 검색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조금 시나리오의 흐름이 바뀌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할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확장 시나리오 이런 것들은 잘 만들어둬야 시스템이 좀 에러 처리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어떤 건지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용 사례를 작성하는 순서는 우선 제일 먼저 찾아낼 게 뭐예요? 액터를 제일 먼저 찾아내죠. 시스템 밖에 있는 요소가 뭔지, 누가 사용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액터별로 얘가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고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고에 대해서 시나리오, 이벤트 흐름 그러니까 유스케이스의 자세한 내용을 써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공 시나리오, 메인 시나리오 이외에 가지를 쳐나가는 대안 시나리오, 확장 시나리오에 오류가 있을 때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성공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해피 엔딩이죠, 그죠? 내가 유저가 원하는 거를 원하는 목표를 찾아갈 때까지 어떤 시나리오가 성공 시나리오고
성공 시나리오 말고도 또 필요한 게 중간에 실패로 끝나는 시나리오. 그것도 써줘야지 우리가 그 잘못된 입력이나 잘못된 경우에 어떻게 시스템이 대처하는지 예외 처리 또는 오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 시나리오는 처음부터 완료될 때까지 액터의 의도와 책임을 담아놓은 것인데 어떤 정보들이 시스템과 시스템 오가는지 한 줄 한 줄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류 조건은 아까 얘기했죠. 그죠? 실패 조건. 중간에 어떤 실패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필요합니다. 도서관 사용자가 책을 탐색했으나 찾을 수 없는 경우. 이 경우는 오류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탐색하는 걸 찾았으면 제대로 된 탐색된 리스트를 쫙 보여주면 되고, 만약에 책이 없다 그러면 팝옵션 같은 걸 띄워서 이 책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책을 찾겠습니까? 물어보고 찾겠다고 오케이 하면 또 다시 탐색하는 걸로 넘어가고, 아니라고 그러면 또 다른 데 넘어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여기다 써야 되겠죠. 변형은 이제 원래하고 조금 달리 그 흐름이 다르게 가는 거죠. 아까 우리 책을 제목으로 찾는 경우, 저자로 찾는 경우 별로 다른 흐름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용 사례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기 쉬운데, 내가 시스템을 잘 알기 때문에 시스템 내부의 일을 자꾸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사용자 입장이다. 시스템 밖에서 보이는 시스템의 모습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스템 관점이 아니라 액터의 관점, 시스템 내부 동작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관점. UI를 자세히 기술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경우 이제 UI를 간혹 하는데, UI는 설계 단계에 자세하게 레이아웃해 하는 게 좋고, 여기서 그냥 말로 간단하게 어떤 그 개념적인 것만 찾아내면 됩니다. 좋은 사용 사례는 너무 복잡하지 않게, 시나리오도 너무 길면 안 돼요. 그 한 페이지 안에 들어갈 수 있게. 규모, 이제 시스템이 크면 이렇게 큰 전체 시스템에 유스케이스가 나오고 그 안에 또 유스케이스가 작게 될 수 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하는 거는 거의 다 한 레벨로 끝날 거예요. 그 레벨 정도면 되거든요. 이해할 거 아까 다 얘기했는데, 시스템 사용자의 관점을 해라. 고일지향적으로. 그 다음에 사용자가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지.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은 달라요. 그죠?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은 어떤 데이터가 돼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냐, 그 어떤 처리 흐름을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유스케이스 큰 기능의 덩어리를 잘라온 거죠. 그죠? 네, 이거는 사용사들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요구를 찾아내는 거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시나리오가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를 쓰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매뉴얼 구성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자세히 해야 되냐, 이 유스케이스 사이의 어떤 크기가 비슷하게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유스케이스는 너무 크게 하고, 나중에 시나리오로 하니까 뭐 이거는 한 100줄 정도 되고 요거는 한 2줄 정도 끝났다. 이러면 유스케이스가 별로 균형이 안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이 유스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시나리오를 쓴 다음에 잘 읽어보고 컴퓨터에서 필요 없는 게 있는지, 또 너무 복잡한 게 없는지 이런 걸 살펴보면 됩니다. 질문 있나요, 혹시 유스케이스에 대해서? 예, 그러면 이제 다음번 강의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객체 지향으로 어떤 시스템을 모델링 해보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클래스에 대한 건데, 객체라는 개념이 뭔지 그런 걸 해보고 클래스를 찾아가는 걸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